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41편째를 보내드립니다. 인성 공식 네 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 중에서 조직의 6번째 특징입니다. 정보 체계가 완벽하다. 그리고 소제목을요. 나를 살리는 정보, 나를 죽이는 정보라고 잡았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 장난감 생각을 하시면서 저 양쪽의 통을 가운데 있는 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던 장난감스러운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나를 살리는 정보, 나를 죽이는 정보. 현대 사회와 정보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정보시대라고 하는 말 이미 20, 30년 전부터 우리 귀에 못에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죠. 그러면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보시대에 맞는 현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또 정보가 무엇인지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정보의 종류와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 속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능력과 수신 태도는 갖추고 있는가, 현대인의 기본 정보 활용 능력이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생활 속의 예로요. 전화 응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고와 지시는 또 생활 속의 대화에서 모든 정보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고 가는데 이것을 전달하고 받는 방법이 과연 옳게 활용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이 오른쪽 상단에 상징적으로 119 응급 차량을 집어넣습니다. 이 차량이 여러분에게 주는 상황적 설명과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대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공부를 하시죠. 정보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분수령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작전의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했던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럼 그건 정보예요. 결국 정보란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인천 상륙작전도 모든 거짓 정보가 군산으로 상륙할 것이다라고 흘러갔어요. 적진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이 허를 찔러서 인천으로 상륙을 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정보는 적정보고라는 군사 용어의 준말입니다. 적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보고한다. 이걸 줄여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생존 본능의 뿌리예요. 전쟁에 이기냐 지냐, 생활 속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뿌리가 정보 활용입니다.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군사용어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뿌리다. 생활 사례, 우리 몸이 만약에 어떤 부상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부상을 입으면 그 당시에 우리 몸이 어떻게 그 부상 입은 상황에 대처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정보에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센 예입니다마는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놀다가 큰 칼을 떨어뜨려서 발가락 몇 개가 딱 단절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 몸은 발가락 3개를 모두 집어요. 동시에. 그리고 피나는 것을 지혈하고 바로 119나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그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정보 대응 능력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틀린 정보 대응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고쳐나가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체의 정보 흐름, 감각기관이 그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신체 정보를 받아들여서 대응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딱 두 가지의 조직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수습책을 만들어내고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 신경이고요. 또 하나가 신경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끼리의 연락은 신경 전달 물질로 불리우는 호르몬이 나와서 야 지금 어떻게 대응해라, 지금 이렇게 방어해라 라는 정보를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정보 흐름은 감각기관이 신경과 호르몬을 관장해서 이루어져요. 조직에서 조직과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다 움직임이 사람 몸과 똑같다 해서 법으로 인정해 주어서 법인이라 칭한다 했던 설명 기억하시죠? 그럼 법인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가? 법인의 대체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 전달 소통 도구는 언어예요. 언어로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는 위에서 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정보를 지시라 그래요. 지시.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 몸 구석의 세포들이 받은 지시에 대응해서 적응해서 반응을 위로 올려보내는 정보, 그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신체는 신경과 호르몬이 조합을 이루어서 조직은 지시와 보고라는 작동 원리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흐름의 신체와 조직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처리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생활 예를 말씀드렸던 발가락 몇 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3개를 동시에 줍고 지혈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듯이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이걸 처리하려고 우리 몸은 반작용으로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매한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좀 함께 보시죠. 정보 특성을 거스르는 대표적 생활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아이와 엄마하고의 대화예요. 생활 속에서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나갔다 올게.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어디 가니? 그럼 아이가 친구 집에 가. 그럼 엄마가 언제 오니? 언제 와? 엄마가 또 왜 가니? 걔 친구 생일 파티야. 다 듣고 나서 엄마, 그래, 이해가 됐다. 다녀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히 보는 이 정보 전달 체계가 우리 몸의 조직의 정보 전달 흐름과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 그랬죠. 만약에 부모가, 선생님이, 조직의 장이 정보 전달의 기본 틀을 알았다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서부터 정보 전달 과정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도록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 보고, 얘야, 너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엄마는 이러한 것이 궁금하단다. 네가 생각을 해서 한 번에 엄마한테 전하지 않으련 하고 요령을 가르쳐줘. 엄마, 나 지금부터
생일 파티하는 친구 집에 갔다가 몇 시쯤 집에 돌아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 번에 질문을 하면 엄마가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래 다녀오너라 라고 답이 내려가고 다음 동작으로 옮겨진단 말입니다. 뭐가 절약되는 거예요? 첫째, 시간이 절약되고 아이는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어머니는 아이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가깝증, 아이가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족한 면을 어머니가 느끼면서 오는 약간 미련,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 무엇으로 인해서? 어머니, 선생님, 조직의 장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시킨 정보 전달 훈련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한꺼번에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 속의 다른 예로 보면 끝도 없이 주변에서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얘기야. 전화 통화할 때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래. 그럼 저쪽에서 저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실례인 줄 알면서 왜 물으세요? 누구 바꿔주세요? 지금 안 계신데요?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전화 간 사람의 용무가 끝나요. 앞에 엄마하고 대화 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보 전달 훈련을 한 번도 이 사회의 부모가, 선생님이, 조직의 장이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 정보 전달하는데 쓰이는 경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산 원가예요. 조직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전쟁이라 그러면 완벽한 패배예요. 여러분, 정보가 군사용어라고 했어요. 생활에서 생존을 담보하는 수단이 정보라고 친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 전달 훈련 하나 때문에 내 생존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직장 상사하고의 보고와 지시의 예로 등치를 시켜본다 그러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원장님,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언제 가는데? 예, 내일 모레 3일간 갑니다. 어디로 가는데? 네, 어디로 갑니다. 전에 내가 시켜놓은 일은 어떻게 됐나? 아, 네, 그거는 저 김 과장한테 맡겨놓고 USB 넘겨놨습니다. 너 만약에 급한 일이면 어떻게 되냐? 예, 비상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왔다 갔다 6번을 듣고 장이 어떻게 얘는 정보 전달 훈련이 이렇게 안 돼 있나? 휴가 가지 마. 일 끝내고 가.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직원이 원장님 저 휴가 좀 3일간 다녀오겠습니다. 지난번 지시하신 작업은 지금 70% 끝내서 USB로 박 과장에게 넘겨놨고요. 제가 가는 곳은 제주도인데 제주도 호텔에 연락처하고 비상 연락망 모두 다 박 과장한테 넘겨놨습니다. 일 생기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상사가 뭐라고 더 물어보겠냐? 야, 멋지구나. 그래, 제주에 무슨 호텔인데? 네, 어느 호텔 갈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호텔 하나 해줄게. 라고 휴가를 도와줘요. 이거를 어디 가냐, 언제 간다, 어디 가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영어, 컴퓨터, 골프 배웠다고 입사시험 보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사가 필요하니까 정보 전달 훈련을 다시 시켜. 시간 들어가죠. 경비 들어가죠. 인력 들어가죠. 모두 생산 원가예요. 어떻게 그 기업이 크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기겠냐 말이에요. 정보 특성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생활 사례 몇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생활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정보가 이렇게 무서운 용어이고 도구입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 요령입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전달하라. 119 차를 몰고 와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차 안에 웬만한 응급처치 장비가 다 있죠. 내리자마자
인공호흡 시키고 상황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의사한테 인수인계할 때 그대로 전달하죠. 상황 파악을 완전히 해가지고 그때 필요한 사항이 동시에 한꺼번에 전달하라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OW1H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것도 군사 용어인 정보 전달 요령을 끝없이 훈련하고 몸에 익힌 결과입니다. OW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하면 전부 다 앞자리가 W죠. 5개의 W. 그리고 H, how, 어떻게. 그래서 OW1H 법칙이라 그러고요. 부모와의 대화, 전화 응대, 그리고 상사와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을 때 똑같은 논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주고 한 번에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전화 응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핸드폰이건 집에 전화건 여러분 전화 받으실 때 여보세요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보세요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용어가 있는 한 한꺼번에 동시에 전달하라고는 법칙 적용은 불가해요. 어떠한 전화를 받더라도 가령 저라 그러면 핸드폰 예 박완순입니다. 집이라 그러면 예 어디에 박완순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저 누군데요? 누구 바꿔주세요. 용건으로 바로 넘어가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에서 여보세요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여보세요 없이 전화 받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의 경쟁국 사람들이 조사하러 나와서 그거를 듣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나라의 온 국민의 정보 전달 능력이 이토록 막강하고 치열하고 견고하구나. 절대로 함부로 보지 못할 국민 저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받을 시 여보세요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없애는 거예요. 바로 박완순입니다. 어디에 박완순입니다. 여러분이 큰 회사 잘 나간다는 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거기서 여보세요라는 말이 나오나? 절대 아니 나옵니다. 네, 무슨 회사 무슨 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꺼번에 쫙 나오잖아요. 이게 뭐게요? 그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그 회사 제품의 우수성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보세요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두괄식 형태로 결론을 앞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결론을, 지시와 보고의 결론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의심이 기본이다 라고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객의 특성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이거요. 이기적이고 의심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알려줘야 돼. 그게 두괄식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과정을 듣고 싶어 하면 과정을 얘기해. 과정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결론 들은 거로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견을 내가 보고하는 정보에 추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그분이 상사가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업무를 단순히 수행만 해. 수행만 했을 때는 수행한 결과만 다 마쳤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없습니까? 라고 간단히 끝내면 돼. 요 보고 내용을 팔로우 업을 한다 그래. 팔로우 업. 다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영어인데요. 한번 요 기회에 새롭게 익히시죠. 뭘 이거 팔로우업 해라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 지시받은 바를 내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팔로우업이에요. 그런데 피드백을 하라라고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피드백. 요때는 내가 지시받은 것에 내 의견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이거를 내 의견을 추가한 피드백 작업이라 그래. 의견 추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팔로우업, 하나는 피드백인데 상사가, 부모님이, 지도자가 야, 이걸 단순히 수행해라. 팔로우업 하시면 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내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내 의견을 함께 개진하는 것, 이것을 의견 추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나 지시한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내 피드백, 내 의견 추가는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정보 전달의 도구입니다. 절차입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 요령을 말씀드렸어요. 제41편 정보 전달이 완벽한 신체와 조직의 결론입니다. 정보는 생존력의 뿌리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적정 보고의 준말이 정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정보의 전달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정보 전달 능력이 개인의 평가 기준임을 인식해야 돼. 어떤 평가 기준이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정보 전달 능력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난번 신진대사 조직의 쓴맛 설명한 때 예의 범절이 갖춰지지 않으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태되어 버릴 수 없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같은 논리입니다. 정보 전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술, 능력, 지식이 아무로 뛰어나도 그 직원을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정보 때문에 조직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 패배할 수가 있거든.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무기가 곧 정보이다. 전쟁 시의 정보와 똑같습니다. OW1H 원칙에 의해서 생활 속 대화, 전화 응대에서 그리고 보고 지시에서 5가지의 W와 하나의 H를 묶어서 동시에 전하는 훈련을 몸에 익히셔야만 돼. 오늘 이후로 전화 응대 시에는 어떠한 전화이건 상관없이 여보세요란 단어를 없애버리는 운동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없이 예 누굽니다. 예 어디에 누굽니다. 전화 받는 모습을 옆에서 듣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정보 전달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다. 여러분의 새로운 운동장이 생기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정보, 곧 여러분의 정보 활용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상대 입장을 감안해서 전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결론을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나, 무엇을 의심하는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앞머리에 탁 보고해버리고 더 원하면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 두괄식 기억하십시오. 팔로우업과 피드백을 위한 자세를 유지하자. 팔로우업과 피드백, 단순 수행이냐 내 의견을 추가해서 드리는 보고냐 라고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구분하셔야 돼. 상대방이 보고받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 의견을 거기에 추가해서 보고하는 순간 그 사람의 판단할 근거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지시에 의한 정보만을 전달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올바른 정보 전달 능력을 갖추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각인공사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가치는 오감을 통한 정보 수집과 그것의 분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조직 속 개인 능력 발휘 또한 절대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가 가지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두 가지의 야누수적 특성입니다. 여러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박완순 인성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